예, 안녕하십니까. 축구와 법 강의를 맡은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오늘 강의는 5강, 5주차가 되겠습니다. 5강, 청소년 보호와 TPO 룰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TPO는 The Third Party Ownership의 약칭입니다. 그래서 제3자 소유라는 의미인데 오늘 첫 주제가 청소년 보호, 축구에서의 청소년 보호입니다. 그래서 이 TPO 룰, FIFA와 그 다음에 영국 FA 룰에서 규정되고 있는 TPO 룰을 이 청소년 보호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TPO 룰이 어린 축구 선수들의 어떠한 권리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선수들의 어떤 신장을 위해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룰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TPO 룰이 성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지만, 성인 축구 선수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런 어린 선수들에 대한 제3자의 지나친 간섭 내지는 선수들의 어떤 권리의 어떤 개입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청소년 보호와 TPO 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일단 한번 우리 스포츠에서 이 유소년, 청소년이라고도 하고 유소년이라고도 하는데 보호의 어떤 문제가 왜 중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릴 FIFA 룰에는 마이너라고 하고 있거든요. 마이너. 우리말로 굳이 따지면 유소년, 청소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냥 일반 사회 영역에서도, 이 청소년은 여성과 함께 어떻게 보면, 좀,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회 지위적으로도, 성인에 비해서는 매우, 약자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약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일반 사회 영역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법령을 통해서 그러한 여성과 그다음에 청소년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여성과 청소년의 어떤 권리 그리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령을 또 제정 시행하고 있고 또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바로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어린 선수들이 단체 경기도 마찬가지고 개인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팀이나 어떤 구단 또는 지도자와의 관계에서는 절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러한 팀 또는 지도자들이 어린 선수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칫 팀, 구단 또는 지도자의 어떤 지나친 욕심에 이 어린 선수들이 지나치게 혹사당하거나 또는 그들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그 지도자의 어떤 학생 선수에 대한 어떤 폭행 문제, 또는 또 여성 선수인 경우에는 성폭행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팀에 또 지나친 선수의 어떤 혹사 문제가 또 제기되기도 하죠. 이러한 일들이 비단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당연히 사람 사는 세상은 똑같죠. 그러니까 아무리 인권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마이너 청소년 선수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권 침해의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의 청소년 보호에 관한 이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그 이슈가 아주 주의 깊게 또 논의가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축구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어린 축구 선수들에 대한 보호가 주된 이슈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은 바로 그 축구에서 FIFA 룰, 그 다음에 FA, 영국의 룰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요. 한번 대한민국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지 또 함께 비교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스포츠, 특히 축구에서의 청소년, 유소년 보호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금 화면 영상 하나의 홈페이지 화면이 보이죠? 네, 그래서 Child Protection in Sports Unit라고 하는 하나의 조직의 그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이요, 바로 화면 오른쪽에 있는 NSPCC는 영국의 어떤 민간 단체인데요. NSPCC는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아동학대방지협회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공익단체이죠. 아동의 학대를 예방하고 또 학대로 인한 피해자를 또 구호하고 하는 이러한 이 NSPCC와 그 다음에 스포츠 잉글랜드, 즉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문화체육관광부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 잉글랜드, 그리고 스포츠 노던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그 다음에 웨일스, 이 정부와 민간단체의 어떤 파트너십을 통해서 바로 The Child Protection in Sport Unit라고 하는, 그냥 줄여서 CPSU라고 하는데요. 이 CPSU라고 하는 조직이 바로 2001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CPSU가 축구뿐만 아니라 그 스포츠,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이런 그 체육 활동, 또 뭐 교과목으로서의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포함을 하고, 또 우리로 따지면 전문 체육에 해당하는 또 학교 운동부의 활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마추어 스포츠, 그다음에 또 프로 스포츠, 그러니까 아마추어 축구, 프로 축구에서의 청소년 마이너의 보호에 관한 그런 정책을 만들고 또 그 실행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CPSU의 그 미션이라고 할까요? 그 역할을 여기서 쭉 적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CPSU의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cpsu.org.uk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상당히 뭐라 그럴까 하나의 그 모델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스포츠에 있어서의 어떤 청소년의 어떤 보호에 관한,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더 또 스포츠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그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점에서 이 CPSU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모델이 되는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는 하나의 케이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참고할 만한 다양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제도들,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CPSU는 학교 체육, 그 다음에 전문 체육, 뭐 프로 아마 포함한 거기에서 어떤 아동에 대한 학대를 최소화한다 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PSU에서 만든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그 가이드라인을 축구인 경우에는 이른바 EPL, 프리미어 리그 구단들도 그 가이드라인의 기초에서 나름대로의 그러한 정책,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영국 같은 경우에는 1989년도에 우리말로 따지면 뭐 아동복지법에 해당하는 The Children Act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동복지법입니다. 그런 그 법이 제정이 돼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어떠한 그런 보호, 그다음에 학대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또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또 관계된 또 법을 제정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2003년도에 The Sexual Offense Act라고 해가지고 우리말로 따지면 뭐 성폭력 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을 통해서 아동, 청소년 어떤 학대 또는 성적 그런 학대를 예방하고 또 그것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스포츠 활동, 특히 축구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좀 더 구체적인 그 영역의 사안이라 이러한 Children Act, The Sexual Offense Act가 모든 그러한 스포츠, 체육에서의 이러한 청소년 보호와 보호에 어떻게 보면 그 보호에서 관련된 그런 이슈를 모두 다 커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또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CPSU라고 하는 조직이 탄생이 됐고, 또 거기서 하나의 어떤 스탠다드,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해서 이것이 모든 스포츠 기구, 단체, 또 팀, 구단에서 이 스탠다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해서 구체적인 그런 실행 방안을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연 이런 CPSU 조직에 유사한 기구나 조직이 있느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예. 물론 뭐 청소년 보호위원회 뭐 그러한 정부 기관 조직이 있는데, 이 스포츠에 특화된 이 스포츠에서의 청소년 보호
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조직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물론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업무 영역 중에 하나로 청소년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긴 있지만 이 CPSU처럼 스포츠에서의 어떤 청소년의 어떤 그 권익 보호, 그 다음에 그 체육 활동 어떻게 보면 그 참여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러한 조직은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영국의 CPSU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도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국가 예산에 문제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작 필요한 이런 CPSU는 만들지 않고 오히려 불필요한, 굳이 없어도 되는 조직이 있는 걸 보면 글쎄요, CPSU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도 이 아동보호와 관련된 관계 법령이 여러 있죠. 아동복지법도 있고, 그 다음에 성폭력 처벌법 등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동 또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또 법률도 있고, 있긴 있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이러한 그 스포츠에 있어서의 또는 축구에 있어서의 청소년의 어떤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스탠더드, 가이드라인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강제력이 있는, 국가 법령과 같은 그런 강제력이 있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이 실정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포츠에서의 어떤 유소년 보호, 축구에서의 유소년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배경 설명과 함께 영국에서는 어떤 조직에서 이 스포츠에서의 어떤 청소년 보호를 다루고 있는지 또 그것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또 그 비교해서 실정은 지금 어떤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